김영필의 동포세계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18일입니다. 오늘자 신문에는 주요하게 어떤 기사가 게재됐는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자 뉴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한국 언론, 신문에 게재된 주요 뉴스를 좀 본으로써 국내 주요 관심 상황이 어떤 건지 그걸 짚어보고, 그래서 국내 상황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요하게는 국제 뉴스로는 중국과 또 미국 둘러싼 우리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좀 국제적인 정세, 또 중국 동포들이 또 많이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니까 중국과 관련된 전해진 현재 소식에 대해서 국내 언론이 어떻게 이런 보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좀 알고 계속해서 이 시사적인 부분을 좀 따라가면은 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 주시면은 제가 더 이렇게 알차게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게 또 이렇게 보도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국내 관련 주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소식. 지금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영화가 있죠. 이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1억 1천만 가구가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넷플릭스 그 영화를 지원하고 홍보한 그 매체이죠. 이 넷플릭스 역대 최고 이 흥행작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오징어 게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 영상 패러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설 이런 것들이 이런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그런 가운데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자 신문에 주요하게 나온 것은요, 이 미국 국무부의 외교 전문에 또 이 오징어 게임과 관련돼서 내용이 게재가 돼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금 오징어 게임 이 영화는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국에서 이 승자 독식 사회 구조와 또 한국인들의 경제적 좌절감을 반영을 했다는 이런 분석의 내용이 게재됐다고 해서 이 관심을 끌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징어 게임을 혹시 보셨다고 하면은 많이 좀 흥미롭게, 또 한국에서 오래 사셨다고 하면은 좀 한국 사회를 그대로 잘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미국 국무부 이 외교관이 전하는 그런 정보 보고문에도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이렇게 관심을 끈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라고 합니다. 포린 폴리시. 이 15일자 미국 현지 시간에 이렇게 게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 외교관들이 국무부에 보고한 외교 전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한국의 양대 정당 대선 주자들이 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이 선거 연설은 이 청년층 사이에서 이미 커지고 있는 정치적 냉소주의에 더욱 기여하고 있다. 이만큼 이런 것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번 오징어 게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죠. 그러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크게 불거지고 있는 이 대장동 사건, 이거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 이재명 이 경기도 도지사와 연루되었던 그런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죠. 그리고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 가족의 금융 사기와도 연계되어 있다는 이런 의혹 등,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오징어 게임 속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외교관들은 오징어 게임이 부패 의혹으로 훼손된 대선 캠페인의 정치적 시대 정신을 포착했다고 믿는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한국 문화의 또 저력을 조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북한의 독재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이 소프트 파워로도 주목된다. 뭐 이런 시각도 있다는 게 또 보도가 됐습니다. 네,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이 좌절감, 이거를 오징어 게임이 잘 반영했다는 소식이고요. 여기에 이제 동아일보는 이런 사설도 썼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 두 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뭐 국민의힘이겠죠. 이 부패 의혹에 훼손된 시대 정신을 포착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사설을 냈는데요. 이 미국 국무부에 있는 외교 전문은 이 오징어 게임을 2019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을 받은 기생충 등의 연장선상에서 보면서 계층 상황의 악화가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강조를 했다. 미국 사회도 역시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다라는 거, 그런 거겠죠.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적인 정치의 시대 정신은 계층 간 이동성을 높이는 것인지 모른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는 스스로 공정과 정의의 담지자여야 한다. 현재 유력한 우리 대선 후보들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사설로 이렇게 또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징어 게임, 네, 세계인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한국어 열풍 역시 불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 YTN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을 인용했는데요. 이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아주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5억 명 이상 등록한 미국의 언어학습 애플리케이션 두오링고는 오징어 게임 방영 이후 2주 동안 한국어를 배우려는 신규 사용자가 영국에서 76%, 미국에서는 40% 늘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뭐 오징어 게임 성공할 수 있었던 거, 이만큼 한국 현실을 그대로 잘 반영을 했다. 근데 이게 세계인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그만큼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도 그렇고 이 전 세계 사회가 한국 사회나 매 한 가지이다. 물론 그런 저런 반응들이 이제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이 또 세계인들이 한국 사회에 정말 외부로 한류로 보여준 그런 환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그 내면의 어떤지 뭐 이거를 또 보여줬는데, 과연 그 영화를 통해서 세계의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게 될지 그 나름대로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네, 정부가 이 백신 인센티브, 백신 패스, 네, 그래서 확대 적용을 해서 18일 오늘부터는 이 수도권에서 백신 접종자 4명을 포함을 해서 최대 8명이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 3단계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을 해서 10명이 모일 수 있도록 하고요. 식당, 카페, 영화관 등은 이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확대를 함으로써 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이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이 폐업 위기에 놓여 있다. 줄지어서 폐업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도 오늘 이렇게 신문에 주요하게 또 이렇게 게재가 됐습니다. 먼저 이 서울신문부터 보면은요, 이 한숨 돌린 자영업자, 영업시간을 모두 풀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방역 수칙을 발표함에 따라서 오늘 20일로 예정되었던 이 총궐기는 유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또 전해드립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국내 외국인이 200만 가까이 있죠. 그래서 뭐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이혼한 외국인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하는 이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서 이렇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는 외국인에게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뺏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대법원은 이 베트남 국적의 여성 A씨와 한국 국적 남성 B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소송 상고심에서 이 남편 B씨를
자녀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했던 이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이렇게 17일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 베트남 국적의 여성 A씨하고 이 한국 국적의 남성 B씨, 2015년 9월경 이 혼인 신고를 하고 이 자녀 2명을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좀 불화가 이렇게 생겨서요, 2018년 8월 이 별거에 들어갔고, 결국은 이렇게 서로 이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양육권을 두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법원의 1심과 2심에서는 이 두 사람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한국인 남편 B씨를 지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요 이유는 이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뭐 한국어를 잘 못한다는 것이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 대법원이 그 판단을 뒤집어 엎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대법원 판단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한국의 교육 여건상 한국어 습득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므로 이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외국인 부모의 모국어와 모국 문화에 대해 이해 역시 자녀의 자아 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한국어 못지않게 이 모국어, 또 그 외국인 부모의 이 모국어와 또 모국 문화에 대한 이해 역시 자녀의 자아 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남편의 경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은 뚜렷한 직장이 없는 반면 아내 A씨는 직장을 나가 소득이 꾸준하고 월세이긴 하지만은 거주지도 확보하고 있다. 양육자를 지정할 때엔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양육 방식의 내용과 합리성과 적합성, 자녀와의 친밀도, 그리고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베트남 국적의 이 여성이 한국인 남편보다 뭐 직장 생활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월세이긴 하지만 거주지도 계속 확보하고 있어서 이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더 양호한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그런 부분을 더 우선시하게 보게 됐다. 근데 한국어를 잘한다, 뭐 한국인, 내국인의 우선시를 둔 게 아니라 일단 이렇게 자녀를 안정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느냐.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부모의 모국어와 모국 문화에 대한 이해 역시 이 자녀의 자아 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이런 대법원의 판결,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한국 언론에서도 이 판결이 주요하게 보도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네, 뭐 국제 뉴스, 네, 뭐 미국, 중국 관련 뉴스, 오늘 신문에는 주요하게 어떤 내용이 게재됐는지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중국이요, 지난 8월 달에 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밀리에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미국의 정보기관이 크게 놀라게 했다라는 이런 소식인데요. 이 파이낸셜 타임즈, 영국에 있는 매체인데요. 이 중국의 극초음속 활공체는 이 목표물에서 약 32km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타격할 수 있는 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금 중국이 시험 발사해서 성공을 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핵무기 정책 전문가인 테일러 이 프레이블 매사추세츠 공대, 미국에 있는 공대죠. 이 교수는요, 이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에서 이 핵탄두를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완성이 되면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중국의 이런 무기 체제가 미국보다 현저하게
이게 떨어져 있다, 뭐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이렇게 중국이 지난 8월 달에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을 함으로 인해서 미국도 여기에 크게 깜짝 놀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주요하게 보도가 됐다는 것이고요. 다음은 이 우주선 발사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중국 중앙 CCTV가요, 선저우 13호가 이렇게 중국 서북부 간수성의 주치원 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돼서 이렇게 텐궁의 핵심 모듈인 테너와 성공적으로 도킹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달과 화성 태양 탐사 프로젝트를 잇따라 이렇게 성공시킨 데 이어서 이 독자적으로 이 텐궁이 이제는 우주정거장이죠. 그 우주정거장적인 텐궁 건설을 지원을 할 이 유인 우주선, 이 선저우 13호까지 우주에 이렇게 안착시키는데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이 우주 굴기라고 그러죠. 이 중국의 우주 굴기, 이 기세가 아주 무서워졌다라는 그런 보도입니다. 그러면서 또 러시아가요, 이 전 세계 최초로 우주상 장편 영화 촬영에 성공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사상 최초 이 우주 현지 이 영화 촬영에 성공하면서 또 역시 미국과의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갔다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중국의 이 선저우 13호 이 우주에 도킹에 성공을 했다는 뉴스, 러시아의 또 우주상에서의 이 장편 영화 촬영에 이 성공했다는 소식, 이거와 더불어 이제는 그 미국, 중국, 러시아 이 우주 이 삼국지 시대가 이렇게 본격화됐다. 그러면서 이 국내 언론은 이 중국의 우주 굴기 이 기세가 무서워졌다라는 그런 소식이 오늘 게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과 관련 소식을 하나 끝으로 더 전해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시진핑 주석이 이제 공동 부유를 이렇게 주창을 하고 있으면서 이 중국 국내에서 정말 뭐 급변이라고 할까요? 이 다양한 이 규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025년까지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균등화를 완성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다는 소식 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언급을 해서 중국에서도 이 상속세와 재산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네, 오늘 10월 18일 오늘의 한국 언론에 난 이 주요 뉴스 여러분들의 좀 요약 정리해서 보도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시민대표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